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부디의 한수 100회를 맞이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강남이 한복판에 보이는 시원한 공간에 나와서 부디의 한수 100회 특집을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디. 자, 본래 부디의 한수 컨셉은요, 한수, 부디의 한수라는 의미가 담듯이 좀 간략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예측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확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행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정확한 시장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기억들이 항상 좋거나 항상 안 좋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좋은 기억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요,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저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화를 내고 맞다고 우기고 끝까지 우기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저를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와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제가 부동산을 지금 3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게 가시고 나면은 좀 뒤끝이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은 그런 거죠. 제가 재개발 투자를 시키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떤 그 연세가 좀 드신 부부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막 제대를 해서 이제 직장을 곧 들어갈 텐데 이 아들한테 큰 돈은 없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나중에 재테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돈으로 인력 줘봐야 금세 쓰잖아요. 금세 쓰고 그것은 하나 그 아들의 미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던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시간을 두고 가면은 입지가 좋고 가치가 있는 데들은 분명히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을 해왔지만은 시간은 걸렸지만 분명히 가격도 상승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3살이라고 쳐도 23살이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또 결혼을 하기까지 한 10년 후딱 갑니다. 요즘 일찍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년이 후딱 갔을 때 그 10년 전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을 한 2억 5천, 2억, 3억 이 내외에서 투자를 해주면은 그것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전세로 가느니 월세로 가느니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집, 정말 입지 좋은 가치가 큰 곳에 가격이 비싼 동네에 내 집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재개발 투자는 단계마다 가격도 오르고 결국은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중간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특히 우리 자제들한테 그냥 잊어먹듯이 사주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을 정말 좌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재테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용산 원효로 일가입니다. 거기는 일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을 때 제가 거기 신축 빌라를 투자를 시켰어요. 하지만 거기가 투자를 하고 나서 한 6, 7개월 만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지금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가격은 물론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사례가 좀 기억이 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접어드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부디 한수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올해 시장은 제가 상저하고의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조금씩 끌어올려가는 시장이 될 거고, 하반기로 가면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거든요. 1월 달에 거래량이 갑자기 팍 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12월 달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1월 달에 갑자기 거래량이 팍 느는 그런 현상이 보여서 제가 1월에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1월부터 지금 계속 3월, 4월 거래량이 4천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5월 거래량도 6월 말이 되면은 5월 거래량이 6월 30일이 되면은 5월 거래량이 다 나오는데 아마 5천 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5천 건 이상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뭐 기사에도 나듯이 어떻게 해요? 이 항상 입지가 좋은, 정말 입지가 최고로 좋은 강남 지역부터 가격이 오른다, 즉 고가 아파트들이 오른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이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 저가 시장이죠, 서울에. 이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도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슬슬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전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 제가 올해 시장을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올 초에 부디 한수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매매 거래량, 두 번째가 전세가 상승. 이게 두 가지가 올해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거래량 지금 제 예상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심각한 거는 임대차 그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본래 2년 살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끔 5%만 올리고 전세가를 2년 더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도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돼서, 이 정확히 얘기하면 임대차 2법이죠.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가지가 2024년 7월이 되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나면은 우리가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선한 세입, 선한 이 임대인이 될까요? 아니면은 가격을 확 올리는 임대인이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확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세가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7월 이후 8월 달부터 전세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제 예상대로라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놓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전세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세 대란으로,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전세 대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로 머물던 사람들이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00회 특집이래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과 이 정책 방향은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의 국면이 되니까, 우리가 선거 전에 어떤 얘기가 많이 돌았냐면요, 만약 이 야당이 이기게 되면은 부동산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요? 만약에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종부세 이런 것들 다 폐지가 됐을 거예요. 폐지 쪽으로 전부 다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이기는 바람에 여당에서 힘을 쓰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거전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 선거전 상태가 뭐냐면요, 선거전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양도세 중과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취득세 중과 제도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지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야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통과를 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천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려고 하다가 반대하니까 못했죠.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중과가 지금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1년 되면 다시 또 연장해서 일반 세율로 양도세 중과를 일반 세율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지금 계속 바꿔서. 이런 번거로움은 있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취득세도 야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취득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다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지금 그것은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자마자 정부에서 얼싸 좋다, 그래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폐지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당의 일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매기는 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 완화시켜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니 이거는 정말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지금 떨어졌습니까? 야당이 승리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 하락한다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믿지 마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맞은 게 있냐고요. 지금 계속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계속 하락한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을 믿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투자를 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요건 이제 과외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추세라는 건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 일정 흐름으로 가느냐, 상승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흐름으로 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래량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우리가 서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평균 한 달에 5,000, 6,000건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3,000건 넘어간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지금 무슨 시장이 상승이냐?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좀 더 기다렸다가 본래 5,000, 6,000건 이상 그 흐름이 계속 된다면 그때 가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맞는 얘기죠. 이 흐름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슨 4,000, 5,000건, 6,000건, 7,000건, 8,000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이 계속 1,000건에서 1,500건, 2,000건, 3,000건으로 계속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4,000건 하던 게 3,000건, 2,000건, 1,000건으로 계속 하락하느냐, 이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내는 거지, 이미 다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만큼 정상 거래량이 됐을 때는 우리가 투자해서 먹을 게 작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저의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날 이 부디 한 수를 올리는데요, 6시에 올리는데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지식, 그리고 좀 더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핵심만 파악할 수 있게끔 군더더기 없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사실은 1,000명이 보셨다 그러면 100명밖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거든요. 안 눌러주셔요. 그냥 보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힘이 쭉 빠져요. 기왕에 들어오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그렇게 되면 저도 이렇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렀네? 힘이 나서 더욱더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신이 나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 부탁을 들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